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여러분. 만이죠?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얼마만인지 다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빴어요. 오늘 슬픈 소식 하나 전달해드려도 괜찮아요? 무슨 소식이죠? 항상 제가 약간 이제 이사장과 백사장의 타임을 뺏고 제 타임을 항상 지키는 편인데 이사장은 전에 들었지만 저희 구독자 한 명이 줄어들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어떤 돌아오세요.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돈도 꽤 모였으니까 마케팅 진행하시죠. 가보시죠. 이번에는 이벤트? 이벤트처럼 뭔가, 어, 우리 분식집 링크 공유한 사람 추첨해가지고 치킨, 아니 이런 거. 분식집에 맞게 분식집 그걸 줘야죠. 기프티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다. 좋은데? 분식집? 근데 잘 모르겠어. 왜? 어떻게 청년다방.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우리 딱 지금 개강 시즌에 맞춰서 해야 돼. 우리는 과제의 소재거리로 삼기 좋은 것들을 최신 뉴스를 빨리빨리 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치. 우리 우리 조금 더 얼마나 너무 그러면 좋은데. 회의를 통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이제 백 사장의 아주 흥미로운 글이야. 할 말이 제가 봤을 때 1시간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잠깐만요. 저 오랜만에 재워주세요. 한 50분 정도 찍어볼까요? 빨리 살려주시나요? 가시죠. 백다방 이야기로. 그만큼 많이 준비가 되었거든요. 오, 자, 후덜덜하지만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일단 저의 글 내용을 다들 읽고 와보셨겠지만 이번에는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게 하나의 주제로 엮이는 이야기인데요. 그 하나의 주제가 로코노미였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방향성은 지역에 있는 걸 서울로, 그러니까 꼭 서울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걸 서울로 가져온다, 또는 서울에 유명했던 대기업이 지역으로 퍼져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서 제가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역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는 이제 스타벅스의 시크릿 메뉴 세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서울로 옮겨져 가는 거였던 거는 맥도날드의 창경마늘 버거, 그리고 진도 대파 버거 등등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죠. 어,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 뉴스에서 나오겠지만 보다 조금 더 요즘은 진짜 어떤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요즘의 로코노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요 스타벅스는 정말 최신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얘는 이벤트성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곧 있으면은 그만 끝나는 프로젝트인데, 혹시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은 이 맥도날드나 이런 메뉴들에 대해서 먹어본 게 있으신지, 아니면은 또 먹어보고 싶었던 거는 있는지를 사장님들에게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전 얼마 전이 아니긴 하지만 약 한 달 전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제주도 하면은 스타벅스의 까망 그 유명하잖아요. 제주도에서만 파는 음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번 시켜 먹어봤어요. 떡이 씹히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워서 그런지 제가 종이빨대를 먹으면서 한 번도 종이빨대가 불편했던 적이 없는데, 그때는 불편해서 떡이 안 올라오고 그 떡이 올라오다가 막혀가지고 갑자기 음료가 위로 튀어나와서 옷에 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맛은 나쁘지 않았고요. 약간 흑임자나 아니면 쑥 이런 게 항상 먹고 나서 약간의 텁텁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절미 이런 거. 텁텁함은 남았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료라서 기억에 꽤 남았다. 제주도는 무조건 리유저블 컵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반납하면은 그 반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 1,000원인가 500원을 더 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반납을 못해서 아직도 제 집에 그 스타벅스의 컵이 있고요. 반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있었군요, 제주도에서는. 맞아요. 약간 제주도가 그 전기자동차 시범 첫 번째로 한 데고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제주도가 환경을 좀 많이 생각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 같고요. 전 먹어보고 싶은 거는 맥도날드 햄버거 이번에 나온 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햄버거를 원체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항상 후순위로 밀려났어요.
약간 떡볶이가 항상 1순위로 올라오고 분식집이니까 저희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먼저 먹으니까 배가 차서 햄버거는 못 먹겠더라고요. 누가 사줬으면 좋겠어요. Like 글을 쓴 백 사장이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이상하다. 좋습니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사장은 어떠셨죠? 아,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글을 읽으면서 사실 로코노미라는 단어는 원래 몇 년째 어떻게 보면 듣고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아, 오코노미야키. 그거에 비해서 내가 경험해본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뭔가 답이 바로 안 떠올랐는데 백 사장이 쓴 글을 읽으면서 역시 스타벅스에서는 오, 난 역시 안 겪어봤나 하고 내렸는데 이제 맥도날드 떴을 때는 최근에 드라이브스루 가면서 이제 맥도날드 가는데 창녕 갈릭 버거가 너무 내 취향일 것 같아서 마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배가 부른 상황이어서 그냥 그 제가 좋아하는 맥도날드 음료가 칠러거든요. 칠러 혹시 아세요? 그 자두 천도복숭아 칠러가 있는데 그거에 치즈 스틱만 시켜서 먹어가지고 먹어보진 못했고 그 스크롤을 더 내리니까 마음 샌드가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그건 또 먹어봤거든요. 다행히도. 음. 약간 부끄러울 뻔했어요. 아니 저도 이제 정 사장처럼 저는 올해 초에 친구들이랑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때 저는 사실 마음샌드의 존재를 잘 몰랐는데 음. 친구들이 마음샌드를 꼭 먹어보고 싶다 해서 공항 내에 그 파리바게트에서 팔고 있어서 줄을 기다려가지고 사서 하나씩 나눠서 먹어봤는데 뭔가 상상한 그 맛이긴 했어요. 음.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파리바게트 자체는 익숙하지만 파리바게트에서 마음샌드는 제주도에서 판다. 뭔가 이 사실로 많이 줄 서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 1,800원이에요. 너무 올랐어. 너무 비싸. 비싸가지고 완전 많이 올랐네. 그래서 친구 저 포함 셋이서 가서 그냥 한 박스 사서 나눠서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각자 한 박스씩 살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기도 했고 근데 그거 말고는 그때 스타벅스 가서 기억이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디저트류 중에 막 현무암처럼 생긴 쿠키 음. 것도 있었고 음료도 무슨 한라봉 머시기 먹었던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보다는 그 의미에 더 집중한 느낌이긴 했어요. 생각보다 막 엄청 맛있다. 제주도까지 와서 먹을만 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제주도 왔으니까 경험할 만하네. 이런 느낌이었어. 음. 그것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제가 글을 쓴 만큼 요번에 좀 먹어본 게 많아서 어쩌다 보니 여러 가지를 많이 먹어봤는데요. 제가 강릉하고 속초를 최근에 갔다 왔는데 어머나 이게 속초에 갔을 때 제 친구가 스타벅스를 가야 된다. 스타벅스에 가서 강원 음료를 마셔봐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쫄래쫄래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강릉에 갔는데 강릉 음료랑 경기 음료를 둘 다 팔고 있어서 왜 경기 음료를 파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팔아서 둘 다 마셔봤어요. 근데 맛이 좋긴 한데 사실 강원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다? 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걸 강원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이게 강원도스러운 맛이다. 내지는 강원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느낌이다. 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쉽기는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그 음료의 설명들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 동해 해돋이를 표현한 그런 음료였구나. 이게 강원 음료와 그런 음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의미가 깊어지고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지역 음료 내지는 음식을 홍보하는 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굿. 좋아요. 그리고 맥도날드도 맛있으니까 한 번씩 꼭 진도 대파는 사라졌지만 마늘
창녕 마늘도 한 번씩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맛있어요. 진도 대파 진짜 맛있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궁금한 게 네, 두 가지를 가져오셨잖아요, 사례를. 네. 이제 대기업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음료를 파는 것과 음, 그 지역의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인구수가 많은 서울이나 아니면 전 매장에 한정판으로 파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각자 장단점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들어보고 싶고 그 전에 일단 제 의견을 정리는 잘 안 됐지만 한번 말해 볼게요. 네. 어, 저는 솔직히 둘 중에 어느 걸 너가 만약에 네가 마케팅 담당자면 뭘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는 스타벅스 같이 각 지역으로만 가야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음, 왜냐면 그 전에도 대기업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다른 느낌으로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발전된 게 이제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먼저 힘 있는 기업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관심 없던 지역에도 관심이 생겨서 그 지역을 가게 되는 사람이 분명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론 이거의 단점이 그거 하나만을 보고 갔다면 그 지역에 일단은 유입수는 많겠지만 그 지역이 그 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한번 그냥 먹어본 걸로 만족하게 되거나 오히려 실망하게 되거나 오히려 그 음식을 먹으러 갔으니까 만약에 카페라면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카페들의 매출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 떨어지진 않더라도 음, 그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반대로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식재료를 가져와서 서울에서 파는 거는 이 지역은 이게 유명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지는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없지 않을까? 그냥 잠깐의 한정 판매로 인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그 지역 식재료 판매 매출이 증가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각 지역의 그 이색 메뉴가 퍼져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동시에 그 상권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이 로코노미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트렌드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구, 서울에 있는 인구 포화 상태, 밀집된 그 상태를 해소하려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러려면 일단 지역이 발전을 해야 되고, 발전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정사장 말대로 지역에 있는 식자재를 서울로 끌어와서 쓰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식음료들을 판매를 하는 쪽이 더 목적에는 맞는 방향이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 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지역에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면은 그게 오래 사용한다기보단 보통 단기적으로 이벤트로 사용을 하니까 폭발적으로 그 식재료들을 사기는 하잖아요. 막 50만 톤, 몇만 톤 이러면서 사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주기적으로 사지지는 않으니까 이게 정말 정기적이고 주기적이려면은 그거를 정기 메뉴를 나눠야 되고 약간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큰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 대기업만의 브랜드 이미지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면도 있는데 반대로 스타벅스나 이런 그 지역만 파는 음식들이 저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입을 이끌어내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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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는 계기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제일 큰 배점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 어느 지역으로 놀러 갈 때 사실 막 엄청
그 지역 자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자체를 내가 너무 사랑해 라는 것보다는 부산에 가면 있는 어떤 요소 그런 것들 때문에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음식도 많은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일시적인 게 다수 진행되면은 그것도 정기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어차피 놀러 갈 때 즈음에 계속 계기가 생긴다고 또는 요인이 계속 생긴다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결국엔 유입을 늘려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역 전체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은 반대로 그 지역에 있는 걸 저쪽으로 가져가는 거면 한 농가 내지는 그 포인트들만 가져가게 되는 건데 그 지역 전체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니까. 네, 저는 지역만의 메뉴가 생기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표를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 사장 다 생각이 비슷하네요. 좋아요. 저, 근데 저 얘기하세요. 말하고 싶어요. 에? 네, 얘기하세요. 그 관광객의 입장에서도 관광객 유입이 필요하려면 거기에서 이제 이색적이든 아니면 그 지역만의 것을 팔아야 된다. 이건데 결국에 그러면은 그런 걸 파는 곳이 물론 대기업도 있겠지만 그 결국에는 거기에서 뭔가 할 게 많아야지 관광객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예비 창업자들의 관점에서 예비 창업자들을 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도 돈이 된다. 시장성이 있다를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예시가 백사장 글 속에서 나왔던 그 이름이 뭐였죠? 버거 이름? 네. 진도 대파 무무흐스 버거 창녕 버거 무무흐스 버거. 응. 무흐스 무무흐스 버거. 그런 것처럼 그런 사례가 좀 많아야지 서울만이 답은 아니구나. 지방이라는 시장에서도 내가 돈을 충분히 벌 수 있구나 하면서 저런 가게들이 많아져야지 그런 가게들을 보고 또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인구 포화 상태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궁금했던 게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각 지역별로 7개 지역 선정한 메뉴에 대해서도 나는 궁금해. 각 그 지역의 매력을 살린 거라면 보통은 지역 식자재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선정이 된 거는 그 소비자 투표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각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이나 그런 걸 사용한 것 같진 않고 그냥 그냥 개발한 게 지역에 따라 나뉜 것 같아서 그 지역성이 잘 산다는 느낌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나는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게 이거는 조금 궁금해. 네. 일단 다른 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음료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원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레시피를 제조하는 게 약간 원칙 같은 거였대. 그러니까 아, 새로운 무언가에 재료를 넣는다든지 막 없던 핵감자를 넣는다든지 이런 게 안 되고 그냥 원래 있던 메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약간 조금 더 한정적인 메뉴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스토리텔링으로 계속 풀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사실 지역 특성 자체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으로 나눴으면 그만큼 지역성이 많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맞아. 그러면 그것도 묻고 싶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는 입장이 거의 다 같았잖아. 대기업이 각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 지역 지점마다 특별한 메뉴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걸 만들 때 그 지역의 식자재를 이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번처럼 스토리텔링적인 요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만약에 강원도에 어디가 노을이 너무 예뻐. 그러면 그걸 알리고 싶어서 노을의 모습을 담은 음료를 만들었다. 이런 게 조금 더 소비자들이 좀 더 흥미롭게 생각하고 많이 찾아갈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
어디 뭐 강원 하면은 감자가 유명해서 감자로 만든 빵이 있고 뭐 감자로 만든 음료가 있고 라떼가 있고 이런 거가 막 이제 우후죽순 생기니까 솔직히 가장 유명한 한 기업만 한 브랜드만 남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아 그냥 다 감자 메뉴 파네 이러면서 처음엔 호기심에 먹지만 그 이후로는 그냥 생각보다 자기 생각보다 맛이 없으니까 다른 그냥 일반적인 음료를 찾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과연 무엇이 맞는 거, 더 옳은 방향일까?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 나는, 이미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특산물을 이용한 음료는 정말 이색적이지 않는 이상 조금 식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노을이 진짜 예쁜 지역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음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 지역, 조금 식상하지도 않고 새로운 지역의 풍경을 찾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응. 다른 사장님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나도 정 사장 의견에 굉장히 비슷한 의견을 낼 것 같아. 지금까지는 사실 그 지역의 그 식재료 하면 사실 많이 떠오르는 조합들이 많잖아. 뭐 강원도 감자, 뭐 응, 응. 진도 대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것도 분명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그게 좀 식상하기도 하고 그런 종류로도 음식이 많이 나왔어서 스타벅스가 이번에는 그런 걸 좀 떼놓고 스토리적인 걸로 좀 뽑고 내지는 그냥 그 지역 자체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스타벅스라는 거기 때문에도 솔직히 크잖아. 그 지역도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시도해볼 법한 상황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도 괜찮겠다. 굳이 뭔가 그 지역만의 무언가를 느끼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그냥 좋은 거 그거 보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새로운 지역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음, 거고. 그 기존의 거 말고 새롭게 새 가공하는 느낌으로 다가가도 그렇게 되면은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재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진부하지 않으니까 음, 또 뭐 그걸로 파생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 음. 나는 조금 그리고 아쉬웠던 게 내가 방금도 강원도는 감자가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원도 전 지역에서 감자가 다 재배가 되고 전 지역에 감자가 맛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치? 강원도 안에서도 군이 나눠지고 그 군 안에서도 각각의 특산물이 다 다르고 이런데 우리가 너무 큰 범위로서 지역을 정의해서 특산물을 정의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원래는 양파가 유명한 지역이 따로 있지만 품종이 다 달라서 되게 양파랑 전혀 상관없는 지역인 것 같은데도 어느 한 농부가 거기서 새로운 품종을 키우면 나는 그것도 되게 특색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치, 그치. 그, 그런 거를 발굴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발굴 작업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도 했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비자한테는 과연 어떤 게 더 매력적인 방향으로 다가갈까? 우리가 뭐, 아까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군을 나눠서, 뭐 강원도 어디 어디 군에는 감자가 유명한 게 아니라 이게 유명하니까 이걸로 특산물 식재료를 내보자라고 했을 때, 엥? 강원도는 감자가 유명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이게 나와라고 하면서 의아해하진 않을까, 소비자들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사장이 뭔가 할 얘기가 많아 보이니까 우리 이제 이사장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아니, 결국에 재미없지만 나도 같은 의견이긴 해. 근데 조금 이유를 얘기해 보자면, 결국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매력의 정도의 차이가 스토리텔링은 그 지역에서만 매력을 발휘한단 말이야.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 뭐, 어, 정동진의 아름다운 노을을 담은 음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안 다가오잖아. 근데 맞아. 정동진에서 그 음료를 마시면 더 다가오겠지. 근데 반대로 뭐 음, 창녕 마늘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도 창녕 마늘을 써도 창녕에서 창녕 마늘을 써도 매력도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음, 음식점에 갔을 때
좀 좋은 레스토랑에 갔어.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저희는 뭐 어디 지역에서 나고 자란 감자를 사용해서 감자 뇨끼를 만들었고 그 만들 때 뭐 창녕에서 난 마늘로 썼고 이런 거는 약간 서울에서 드러내도 매력 포인트가 되는 요소들인데 그런 스토리가 담기게 되면은 지역으로 가서 먹어야지만 매력이 느껴지는 것들이라서 결국 로코노미라는 그런 단어에 더 알맞는 거는 정 사장의 의견, 정 사장, 백 사장이 다 이야기했던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네. 날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정동진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동진의 풍경이 예쁘다. 그거를 만들었다. 음료를 만들었다 해서 정동진의 풍경을 보면서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어. 그럼 이건 스토리텔링적인 요소인 거고. 그치? 근데 아까 방금 말했듯이 창녕 마늘은 서울에서 먹든 거기서 먹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했잖아. 그럼 만약에 마늘밭 앞에서 그거를 먹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까? 마늘밭 앞에서 먹는다는 거는 좀 스토리텔링 요소가 들어간 걸까? 마늘밭의 풍경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워야 좋지 않을까? 그치. 뭔가 나였으면은 예를 들어서 겨울에 그냥 진짜 거의 밭터만 남아있는 수준이야. 근데 여기가 마늘밭이래. 근데 거기서 마늘 버거를 먹었어. 그럼 내가 매력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 그 푸르고 넓은 마늘밭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내가 거기서 나고 자란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 감동을 받겠지. 그럼 노을도 마찬가지 아닌가? 노을이 이쁜 계절도 있고, 노을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럼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음료를 파는 건 의미가 없는 건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덜 하지 그 않을까? 시간에서 그치. 그 시간과 그 타이밍을 확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되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 아, 여기 노을 이쁘다던데 다음에 오면 또 좋겠다. 약간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내지는 아, 이 시간, 이 타이밍만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왔다. 라는 더 큰 동기부여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꼭 뭔가 그때가 아니라고 해서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는 그런 느낌. 우리가 제주도에서 화산을 한라산을 모티브로 한 빙수를 먹는 거랑 서울에서 한라산을 모티브로 한 빙수를 먹는 거랑 느껴지는 게 좀 다를 것 같다. 딱 그 근데 느낌인 것 같아. 이건 다른데 우리가 제주도에서 한라봉 음료를 마시는 거랑 서울에서 한라봉 음료를 마시는 거에 물론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두 가지를 크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한라산 모티브로 한 거는 확실히 제주도에서 먹어야지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비교가 식재료와 지형지물로 되는 건가? 꼭 지형지물이 아니어도 그 그치. 지역에 가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치. 거기서, 결국에는 거기서만 느낄 수 있다는 그게 결국엔 포인트인 거잖아. 그거의 포인트가 그 지역 자체가 될 수 있고, 그 지역의 경관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거기서만 나는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시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스토리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긴 해. 그냥 단순히 나는 생각해보면은 제주도산 한라봉 들고 올 수 있잖아, 서울로. 근데 제주도산 한라산 들고 올 수 없잖아, 서울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 감동의 차이는. 약간 다른 데서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더 크게 보면은 한국에서 피시앤칩스 먹는 거랑 영국에서 피시앤칩스 먹는 거. 이건 조금 다른 그거긴 하지만 그 아니면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호주산 청정호를 먹는다고 그리 감동을 받진 않으니까. 그치. 그 사실 지금도 카페에서는 지역 식재료를 사용한 음료는 흔히 볼 수 있어서. 그 약간
응. 그거를 조금 더 가볍게,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말을 하자면은 여기서 먹는 게 찐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음, 그랬던 거 아닐까? 나는 항상 그런 느낌이 들거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사장이 말했던, 예를 들었던 피쉬앤칩스, 우리나라에서 먹을 때 맛이 있다 없다 약간 그걸 떠나서, 아 여기서 먹는 피쉬앤칩스, 우리나라에서 먹는 피쉬앤칩스는 찐이 아니다, 이 찐은 영국에 가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기분 때문에 여기서의 만족도보다 그쪽 현지에 가서 먹는 만족도가 더 컸던 그런 개념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그게 음, 음. 우리나라가 너무 서울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지역들이 거의 해외 정도야. 놀러 갈 때도 그 정도의 금액이 들기도 하고, 사실 그 정도로 느낌이 다르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 해외 여행 나간,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개발해도 지금 젊은 층이 이색적으로 지역 지방들을 느낀다라는 게 그런 개념과 나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그 춘천에서 감자빵이 유명해지고 음, 메가커피에서도 감자빵을 들여와서 팔고 있잖아. 음. 그럼 그런 거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지역에서 만든 그런 상품을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팔지 못하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여행 갔다 만약에 막 이제 도쿄나 뭐 쌀국수 먹고 온 사람들이 우리 거기서 현지 맛집이다 이러면서 한국 가서 먹으면서 아 이건 진짜 현지 맛집이다. 현지에서 먹었던 건 더 맛있다 이런 말도 하곤 하잖아. 음. 그치? 그러니까 이미 한번 경험해본 사람이 거기를 가야지만 이걸 느낄 수 있다라고 느끼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갔다 온 사람이 많은 서울에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맛을 동일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인구가 과밀집 되어 있는 곳에서 하면은 내가 굳이 여기를 안 가도 이거랑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막는 행위가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지역으로 분산되게 하는 걸? 금지까지는. 그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나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형지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음, 음, 가져올 수 없는 것이라서. 약간, 외형을 그치.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그걸 완전 금지, 막 야 이거 감자빵, 이 강원을 넘어가는 순간 너네는 법적으로 걸리는 거야, 약간 이런 개념보다는, 음, 근데 그 지역 재료에다가 그 금지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다른 해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서 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와인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 프랑스 보르도에서 나오는 그 포도는 그 포도로 만든 와인만 보르도에서 만든 와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 샴페인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샴페인, 상파뉴 맞아, 지방에서만 만든 맞아, 와인만 이제 샴페인이라 부를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런 게 치즈에도 적용이 되고, 막 이 지역에서 만든 치즈만 이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달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조금 더 제도화가 잘 된다면은 그런, 아까 정 사장이 말했던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예를 들어서 평창 강원에서만 만 알지? 강원 평창에서만 만든 이 감자빵이야말로 평창 감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약간 이런 음, 식으로의 제도를 추진을 해볼 수는 있겠다. 몇 개 정도는. 근데 이게 뭐 음, 예를 들어 너무 흔한 감자빵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너무 대중화되어 있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감자빵 자체를 밖에서 팔라는 게 아니라 평창 감자빵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는 그 지역만, 그 지역에서 나온 것만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 약간 이런 정도의 어,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어, 이거 약간 다른 결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음, 약간 양극화 느낌이기도 해. 음, 양극화가 엄청 비싸거나 엄청 저렴하거나 이렇게 외식업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잖아. 음, 음, 그것처럼 약간 이런 딜레마인 것 같아. 지역에 그 안에서만 먹을 수 있게 해주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걸 많이 알리기 위해서 널리 퍼뜨리냐? 이거에서 약간 양극화랑 약간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옛날에는 되게 고급진 디저트여서 우리가 먹지 못했다가 이제 일반 사람들도 많이 먹을 수 있게 된 디저트들도 많고 그런 음식들도 많고 보급이 된다? 이런 느낌이어서 음, 뭔가 지금 외식업계 이슈랑 생각해보면 양극화랑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나는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지? 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든다. 아니면은 이야기를 담을 때, 야, 이거 그냥 예시야.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친구랑 1박 2일로 보령 쪽을 다녀왔는데 가보진 못했지만 청보리밭 창고인가? 그 해우리는에서 되게 예쁜 풍경을 가지고 나왔던 카페가 있었어. 근데 거기를 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갔던 곳이랑 좀 거리가 있어서 못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카페를 해. 근데 뭔가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부분은 뭔가 소문을 낼 때나 바이럴을 할 때 여기서 파는 뭐 보리 음료를 그냥 보리 음료가 유명하대 보다 보리 음료를 거기 카페 어디 밭 어디서 먹으면은 그 해우리는 커플들처럼 이어진대. 뭔가 이런 그 지역을 담아서 이야기를 꼭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 샌드다 하면은 제주도에서 마음 샌드를 먹으면서 소원을 빌면 그 마음이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꼭 제주도에서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좀 서울에서 먹는 거랑 차별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 나는 조금 의미 없지 않을까. 진짜 이야기가 필요하구나. 재밌는 이슈들이었군요. 약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좀 네, 마지막 질문하고 넘어가 빨리 볼까요? 끝내볼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 제가 또 넘어가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네네, 좋아요. 이제 넥스트 이 질문 레벨이요. 띄워고 이제 끝내자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요. 제 글에 이제 로코노미 얘기의 마지막쯤에 보면은 그 젊은 층과 중장년층이 지역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층은 우리 앞서서도 조금 얘기가 나왔지만 젊은 층은 지역이라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그냥 할게요. 지방 지역들이 이색적이라고 느껴서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그래서 경험해보고 싶고 그게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로코노미 제품들을 사용을 한대요. 근데 반대로 중장년층은 이미 지방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여기가 지역에서 정말 잘하고 나가는 게 맞다면은 믿을만하다. 그 지역의 특산물이니까 믿을만하겠지. 그래서 안전성, 믿음이 강해져서 그 로코노미 제품들을 선호를 한대요. 근데 나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 차이점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여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서울 포화 세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자란 젊은 층이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사실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던 사람들 중장년층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비교적 지금 젊은 층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살아온 경험 때문에 이러한 인식 차이가 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에 이 인식 차이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건 좀 더 이따가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여튼 굉장히 어렵네요. 우리 7분 안에 끝내야 돼. 맞다. 근데 그 젊은 층과 중장년층의 거리감을 그 경계를 없앨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 만약 그런 좀 중장년층에서는 그 지역과 특산물 이름만 이렇게 연결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지역과 그 재료의 이름이 젊은 층한테 어필할 때도 떨어져 있진 안 나오진 않으니까 이미 중장년층 그 단어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갖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중장년층도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좋습니다. 어렵다, 질문이. 이거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앞으로 소비할 사람은 젊은 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은 지금 갖는 그 의미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청년층은 새롭게 느끼는 의미들을 계속해서 더해준다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중장년층은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몇 년 뒤에는 반대로 서울에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언젠가 또 이야기할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로코노미는 거의 메가 트렌드 수준으로 되게 오래 들은 느낌이긴 한데. 맞아, 한 10년 전부터 들은 느낌? 맞아. 뭐 어떻게 보면은 얘기했던 것 잠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장 아까 초반에 정 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청년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주요 소비층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청년층이 지금의 중장년들처럼 이 매력적이었던 지역의 제품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 그때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매력 자체가 나중에 넘어가서는 그게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았다라는 개념이었다면은 지금의 그 젊은 층이 중장년층이 되었을 때는 그때 먹었던 것들이 정말 매력적이었었고 새로운 경험들이 되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 이후에 그 앞으로도 그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그런 매력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노래 추천하고 빨리 끝내볼까요? 중간에 네.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래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하면서 사실 이 노래가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는데요. 서른도의 나침반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른도요? 서른도의 나침반이라는 노래인데 이거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전 처음 서른도 선배님? 이게 왜냐면요. 그 아기 공룡 둘리 극장판에 나왔던 종로로 갈까요? 거든요. 한번 불러주세요. 갈까요? 오. 따다다다 갈까요? 약간 이 노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강원도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 추천해보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네. 문혜원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